자, 삼성전자, SK 뭐 하이닉스, 이 비운의 주인공 SK 하이닉스라고 하는데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고요. 시가총액은 15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 3위가 네이버인데 네이버하고의 시가총액 격차가 이제 고작 8천억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네요. 네. 뭐 순위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겠죠. 네, 그렇죠. 이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었는데 네. 그만큼 좀 이제 제조업의 어떤 이제 위상,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상만큼이나 한국의 이 플랫폼 업체들의 이제 위상이 많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산업의 구조도 좀 네. 바뀐다는 느낌. 그리고 또 반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.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도 본능적으로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이제 저의 그 시각 관심사 포커스된 관심사를 말씀드리면 네. 과연 이 빅2 종목들이 아래 꼬리를 다는가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리고 또 한 가능할 가지는- 것 같아요. 네. 네. 재료도 재료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그 득달 같은 네. 매도잖아요. 4조 3천억 나흘간 코스피를 팔았는데 팔고 일부는 뺀 건지 환율도 좀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판 건지 뭐 어떤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셀 코리아 한국을 파는 거냐 아니면 셀 IT 중에서는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만 파는 거냐 이건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셀 메모리 세미컨덕터라고 저는 오케이. 거기에 보고 국한됐다. 있습니다. 예. 어.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만약에 이제 IT라고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좀 이제 빅테크가 약세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어제 뭐 이제 뭐 마이크론을 비롯한 일부 이제 최전방에 있는 반도체 장비들을 제외하면 미국 장 지수도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좀 양호한 움직임 좀 나왔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뭐 마이크론이 빠진 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네. 만약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아래 꼬리만 달아주면은 분명히 반등을 할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오늘 정도까지가 좀 피크의 매도의 그 클라이맥스는 저는 어제 지난 것 같고 오늘은 얼마만큼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번째. 네, 그 주제의 제목도 이게 이제 절이 싫으면 이제 스님이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이 싫어서 떠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단기적인 마찰이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. 좀 반도체 좀 거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니까 어제 좀 만기일이기도 했고 네. 외국인들이 이제 한 거의 1조 9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선물의 환매수도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현물의 그러니까 좋아서 선물을 산 게 아니라 현물을 팔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해지 물량을 같이 이제 중화시키면서 선물이 이제 환 매수로 좀 나온 걸로 좀 볼 수 있어서 어제는 반도체가 싫어서 판 것 플러스 또 만기일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좀 합쳐져서 조금 매도 규모를 키웠다라고 봐서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매도의 클라이맥스는 어제 좀 찍은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굳이 갖다 대려면은 이유야 좀 갖다 댈 수는 좀 갖다 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살아있는 거래 대금은 이제 뭐 버릴 거 담는 거 이런 것들 좀 확실하게 그런 가능 구조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사실 뭐 4분기에 이제 뭐 시각을 낮추고 또 여러 회사들의 이런 또 시각도 엇갈리고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좀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은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아래 꼬리를 만들어내는가 뭐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하락은 근데 이런 건 있죠. 하락은 멈추더라도 이게 갑자기 빠르게 급반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아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강한 매도가 일단락될 가능성은 있지만 곧바로 급반등은 좀 어렵다 보니 시장은 반도체, IT, 하드웨어의 반대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제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됐죠. 2차 전지는. 그래서 2차 전지들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어떤 그 고점 부근의 그런 좀 이 변동성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또 언급을 드렸었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쪽의 흐름은 뭐 틈새를 이루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. 이건 뭐 어제와 같은 시각의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제가 체감을 했는데 저 이제 근무하는 데 보면 이제 백화점 1층에 폴더블 폰 그 삼성의 그 네. 이제
신제품을 쭉 깔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쭉 봤는데 사람들이 이게 줄을 달 서가면서도 그거를 좀 체험해보고 굉장히 또 디자인도 잘 나왔고 확실히 좀 진화했더라고요. 폴더블 폰이. 그리고 이제 모 디자이너와 이제 브라운 콜라보를 에디션 네, 뭐 400만 원인가요? 그게 뭐 거의 뭐 광적인 클릭을 좀 했다라고 네. 좀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 폴더블 폰이 좀 진화를 했고 그에 반해서 가격은 예전의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글쎄 뭐 저는 어제 이런 행사들이 좀 시작되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면 어떨까. 그리고 어제 또 이 종목들이 움직인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좀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의 또 좀 일부 틈새적인 종목들의 관심 뭐 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만기일 종료는 됐고 연휴를 앞두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이제 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내서 하방을 멈추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고 역시 이제 좀 틈새를 이루는 쪽에 어떤 시장의 거래 대금이 몰려가는.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루에 뭐 2% 3% 이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를 거면 하루에 20% 올라 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한 방에 관심이 모여들지에 대한 그런 좀 선제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좀 새롭게 올라오는 부분은 폴더블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OLED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죠. 네.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교집합이 나오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관심사와 또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좀 공략 포인트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들을 좀 꼽아봤는데 DB하이텍은 오늘 아침 좀 뉴스가 있었죠. 뭐 매물로 나왔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매물로 나왔다지 매물화 이게 딜이 성사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죠. 네, 예, 이거는 말 그대로-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집할 때도 이제 이거 뭐 시세 얼마나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거지 호가를 딱 그쵸.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매물화 될 수는 있어요. 삼성전자도 매물로 나올 모든 수 있어요. 기업은 다 그죠? 매물화죠. 네, 그걸 외국인이 내가 사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다 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. 어쨌든 지금 9% 넘는 좀 호가 동시호가에 네, 동시호가에 좀 잡혀 일단 있으니까 이슈는 좀 되고 있다 정도. 네, 뭐 요거는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좀 소화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 뭐 부품의 끝판왕이고 그리고 이제 테이펙스, 파인테크닉스, 세경하이텍 뭐 폴더블의 좀 대표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. 이 네. 종목들에서 또 오늘 틈새 매매거리를 좀 찾아보던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. 원래 DB하이텍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좀 이미 떠버렸잖아요. 떠버리면 뭐. 예, 그러면은 뭐 세경하이테크 쪽으로 괜찮네. 좀, 네. 세경하이테크도 괜찮죠? 얘기들 네. 많이 하더라고요. UTG도 뭐 얘기하고. 네, 바로 또 가겠습니다. 이제 디테일로 가보죠. 2차 전지 얘기해 주실 네. 거죠?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. 이제 너무 네. 좀 올랐고 좀 미리 파셨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. 2차 전지는 뭐 영역 확대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 붙여가지고 네. 친환경, 뭐 탄소세 다 갖다 이제 막 네. 붙이잖아요. 네.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절대 안 움직이는 쪽이 있죠. 희한하게 장비 쪽이 너무 그러게요.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. 뭐 물론 한 3, 4주 전, 뭐 한 달쯤 전에 이제 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, 지금 저도. 예, 뭐 저도 좀 기다리고는 있는데 언제 움직이나. 이 정도로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. 이게 너무 이제 놀라울 셀 정도예요. 업체들이 네. PO를 내줘서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제 PO는 이제 프로덕터 오더, 그러니까 구매 주문, 네. 제작 주문 이게 이제 받아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 셀 업체가 아직 그거를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? 근데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라도 소재가 저렇게 가면은 뭐 증설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장비 업체들의 이제 이런 물밑으로 그러니까.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뭐 주가에는 손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. 예, 너무 좀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무조건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일단 뭐 미국 쪽 뭐 좀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네. 업체들이 할 것이다. 그러면서 지금 밸류가 폭발하면서 소재 업체들이 확 가는 이제 그런 좀 매개체가 또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쪽에서 또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너무 힘든 그런 그게 이제 또 셀이 형태가 뭐 원통형, 각형, 파우치형 파우치형.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게 라인이 맞습니다. 정해질까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또 관계없는 회사들도 있잖아요. 네,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초읽기를 이제 이쪽으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몇몇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좀 확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네. 무상증자는 주주주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제 자본금을 확충해서 이제 뭔가 체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인 좀
저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무상증자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좀 낙수 효과를 이제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그래서 너무 올라간 소재보다는 장비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. 이게 좀 결론이 될 것 같고요.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. 하나기술 뭐 저도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, 두 개의 기술이 돼버렸어요. 자꾸. M+ 코인테크, 뭐 PNT 뭐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이제 공략주 히든, 시간에 좀 히든 말씀드리도록 카드는 하겠습니다. 이따가. 예. 네. 뭐 저 종목 중에 냈다 좀 괜찮은 종목이니까요. 네. 그래도 밀던 하나기술 오늘도 좀 밀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제발 두 개의 기술이 안 되기를. 자, 계산이 임박했습니다. 자, 오늘도 힘도 한번 내보도록 하죠. 준비 들어갑니다.